교수님은 그 스탠퍼드에 언제부터 좀 계셨던 거예요? 제가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대학원을 네, 가셨어요? 석박사를 거기서 했어요. 아. 네, 테니어를 받았습니다. 2017년. 네. 이 테니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종신 교수가 됐어요. 이야, 종신 교수요? 네네, 안 잘리는 거죠. 와 대박! 대박 안 잘립니다. 와 대박이다. 대학에서도 교수님을 붙잡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. 앞서 뇌과학을 연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뇌과학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연구를 하신 겁니까? 제가 원래는 전자공학자입니다. 그래서 그러세요? 네, 한국에서도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도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네. 여기 뇌과학은 의학 쪽 아닙니까? 네, 제가 이제 박사까지 다 마쳤을 무렵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뇌 질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서 직접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.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제가 전자공학자다 보니까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우리 이렇게 막 핸드폰도 만들고 그렇죠. 컴퓨터를 만들고 예. 만들어서 고장 나면 고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뇌는 못 고칠까?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뇌가 회로라고 그때 알게 됐어요.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회로를 이루어서 통신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면 그거에 맞추어서 여기가 잘못됐구나라고 알아내고 또 고칠 때도 그 통신이 제대로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. 이거 뇌에 이렇게 하는 방법 있습니까?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그 뇌회로 분석한 걸 바탕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. 주제는 신경세포 종류별로 하나씩 조절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뇌와 통신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을 처음 선보인 거였어요. 가상 공간에 뇌를 복제한 기술이 핵심입니다. 이렇게 빨갛게 지금 가끔씩 막 튀는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정상인에 비해서 여기와 여기의 통신이 좀 줄어들었다. 그러면 그거를 통신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뇌의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많은 부분을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뭔가 실행이 됐을 때 네네. 뇌의 어떤 네.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런 동작과 이런 게 나오는지 제가 15년 동안 집중해서 한 연구가 그거군요. 그거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알아내면은 우리의 뇌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그 네. 원인을 찾고 네네.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그 연구 진행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좀 상용화가 가능한 겁니까? 세상에 그 연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그게 연구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맨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을 저 그 연구할 텐데 연구비 주세요. 그 연구비. 연구하고 나면 또 이 논문 이거 출간해야 되는데 이거 좀 출간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15년 연구했으면 좀 과장하면 10%도 연구하는 시간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그 제반 여건 이 환경 마련에 엄청난 시간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돼.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뇌에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렇군요. 이야.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뇌 한 번씩 측정해보고 오늘은 좀 기억력이 떨어졌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뇌 건강을 관리하는 미래를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 야 진짜 공부 비법이 좀 있습니까?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기는 합니다. 이게 뭡니까, 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목표가 뭡니까?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. 시험 잘 시험 잘 보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아는 것보다 시험을 좀 잘 보는 편이었는데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문제부터 다 풀어봅니다. 아니 근데 시험 문제를 풀면 다 틀리죠. 다 틀리긴 하는데 다 틀리죠. 근데 문제라는 걸 보면 그 문제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. 그럼 이런 게 문제에 나오는구나.
이런 거를 알아야겠구나라고 먼저 문제를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의 효율이 높습니다. 네. 비법입니다. 공부 비법. 방식이 다 다르니까. 아니 근데 비법. 교수님 네. 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. 예전 말이긴 네네, 하지만. 네네. 교수님 한 몇 시간 정도 자고? 저는 한 8시간 정도 잤어요. 나보다 많이 주무셨는데? 얼마나 주무셨어요? 아니 저는 뭐 그래도 뭐 7시간 뭐 네네. 자고 또 중간에 수업 시간에 자고 뭐 그렇죠. 했으면 이제 수면이 다른 거야. 형은 부모님께 보여주기식 수면. 이제 좀 많이 앉았다. 좀 그만해 조셉. 아 이거 또 허를 찌르네. 아 예. 사당 오락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뇌가 잠을 많이 자야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잠을 제대로 안 자면 뇌 질환이 생깁니다.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하고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할당, 할당. 칠락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교수님은 잠을 충분히 자서 네. 뇌가 건강한 상태로 네네.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 그렇죠. 사실 그 교수님 전공은 이제 전자공학인데 네. 이제 의학 네네. 쪽을 또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약간 문제풀이 병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 뇌졸중으로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12년 정도 병상에 계셨어요. 반신불수가 되셔서 사실 뇌질환이 정말 끔찍한 거는 하루아침에 우리 막 이것저것 잘해봐야겠다라는 삶에서 뇌질환이 생기면 갑자기 그냥 불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는 못 도와드렸지만 그런 거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. 뭐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건데 뭐 안 되면 뭐 제 책임이죠. 의대로 가신 거예요? 지금은 의대 교수입니다, 제가. 근데 의대를 간 게 아니고 그냥 독학한 겁니다, 독학. 의대를 안 가셨어요? 네, 독학했습니다, 독학. 독학으로 어떻게?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시험 문제를 먼저 보고 네. 뇌과학을 할 때 시험 문제에 해당한 거는 뇌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약 만들고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, 제 생각에.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만들었죠. 제가 출제를 했어요. 뇌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. 그 문제를 만들고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를 공부하는 거죠, 그때부터. 그래서 뭐 독학을 했다는 게 뭐 혼자 책을 봤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쪽 전문가한테 가서 그렇죠. 배우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으면 또 배우고. 저는 전자공학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. 뇌과학 하니까 사실 배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네가 뭘 하냐. 너 전자공학 네가 뇌를 아냐. 제가 처음으로 뇌를 하려고 한 실험이 있어요. 그걸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NIH에다가 그 좀 펀딩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NIH는 NIH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. National Institute of Health. 다행히 그거를 냈을 때 누군가가 심사를 해서 얘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. 누군가 기회를 주시긴 주셨어요. 근데 그 다음에도 지하에 있는 실험실에서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실험을 했는데 한 100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, 실험. 그래가지고 100번 안 되니까 해봐라 하고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그분들이 제가 100번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할 만큼 했다. 이제 그만해라. 이게 지금 그만해야 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20번 하니까 되더라고요. 네. 제가 처음에 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간질 연구였는데 간질을 연구를 하러 간질 학회에 가거나 그러면 쟤는 뭐냐? 네가 간질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? 또 그 다음에 뭐 치매를 연구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써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는데 제가 UCLA에 임용이 됐을 때랑 같은 시기였어요. 그래서 사실은 임용이 됐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해보기 위해서 미뤘어요, 교수가 되는 거를. 그것도 사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죠. 아니 가서 너 좀 교수 됐는데 가서 교수를 하지. 지하실에서 새벽 2시까지 실험을 왜 하냐. 문제를 풀고자 하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거든요. 그래서 난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. 거의 매일매일이 다 챌린지였어요.
어쨌든 좀 연구로 좀 성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2019년에 네.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최고의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파이어니어상을 수상을 하셨다고요. 네. 일단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이거 내가 이게 또 상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여쭤봐서 그런데 파이어니어상 받으면 이게 뭐 상금 같은 거 좀 있습니까? 그게 참 아쉬운 점인데, 네, 상금이 아니라 연구비를 줍니다. 연구비는 얼마나 줍니까? 1년에 한 10억 이상. 네. 1년에 10억. 몇 년? 몇 몇 년을 년? 줘요? 한 5년 정도. 아니 이거 그때 연구비 아까 타내느라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, 그 파이니어 상 받으면 연구비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많은 교수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. 네. 원동력이 있으셨습니까?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동력 하나는 이 모티베이션이 내부에서 나와야 돼요. 제가 스스로 이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internal motivation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비판이 왔을 때 주변에서 하라니까 했으면 사람들이 맞아요. 비난하면 그만해야지 싶을 텐데 내가 해야겠지라고 했습니다. 네,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정말 비난만 쏟아지면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주변에서 좀 제 얘기도 들어주고 힘들 때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친구나 가족. 그런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아무도 없으면 하나도 즐겁지 않잖아요. 잘 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건데 저는 감성이 없는 이성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기술의 힘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 나가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이 과학을 왜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술이 정말 훌륭하니까 라는 건 이성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기술로 내가 사람을 살린다거나 사람을 이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감성에 좀 더 가까운 건데 감성이 있는 이성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유학을 갈 때도 가장 중요한 아이템, 제가 들고 간 아이템이 할머니가 싸주신 장조림 안고 가서 이제 그 장조림 하나씩 아껴 먹다가 그냥 곰팡이 슬어서 버리고 자라면서 할머니께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그냥 제가 뭔가를 잘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진심으로 대견한 마음을 가져주셨는데 그래도 네가 쓸만한 일을 했구나 라고 굉장히 대견해 하실 것 같습니다. 할머니 제가 진짜 열심히 15년 동안 노력했는데 할머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꼭 지켜봐 주세요.